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는 등 모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국립공원과 도심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성큼 다가오는 봄을 느끼며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겨울잠을 깬 개구리가 맑은 계곡물에서 헤엄칩니다. 한결 가벼운 옷차림의 사람들은 탐방로를 걸으며 다가오는 봄을 느낍니다. 생후 8개월 아기도 엄마, 아빠와 함께 처음 맞아보는 봄 햇살을 즐깁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많이 못 나왔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요. 한번 애기랑 같이 한번 나와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아기도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절기상 경칩이 지나고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자 도심 곳곳은 외출을 나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시민들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피크닉을 나온 가족들은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운 추억을 남깁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자전거도 탔어요. 맞아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자전거 타는 거요. 자전거를 엄청 세고 맛있었어요. 이번 주말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5도, 청양 14.6도, 세종고운 14도까지 기록하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금요일엔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상승하는 등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은 여전히 0도 안팎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천안시가 해당 농장에 11만여 마리 닭을 살처분하고 달걀과 사료 등 오염물질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번 고병원성 AI 확진은 올겨울 천안 지역에선 첫 번째 사례이자 전국 가금농장 중에선 37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주변에 대한 긴급 방역과 함께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닭과 오리, 메추라기 등 204만여 마리 가금류에 대해선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며 세종과 충남 지역에 오늘 오전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예비저감 조치는 비상저감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세종과 충남의 공공기관 운영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가동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드론과 이동형 대기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대기오염 배출 시설의 운영 상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나무 뿌리가 흙에 단단히 고정되는 구조를 모방해 최대 700%까지 늘어나는 신축성 전자기판을 개발했습니다. 전자제품의 유연성과 신축성, 기계적인 내구성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데 성공해서 늘어나는 LED 디스플레이와 태양 전지 등 차세대 전자제품을 위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들어오는 전자기판을 잡아당기자 쭉쭉 늘어납니다. 구기거나 비틀어도 원형 그대로 돌아옵니다. 카이스트 박인규 교수 연구팀과 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이 기판은 최대 700% 늘어나는 신축성을 확보했습니다. 전자제품의 유연성과 신축성, 기계적 내구성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나무 뿌리가 흙에 단단히 고정되는 구조를 모방해 주뿌리와 보조뿌리를 설계에 적용했습니다. 주뿌리는 응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경계면의 균열을 지연시키고 보조뿌리는 기판 사이의 접착력을 강화해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연구팀은 1000회 이상의 물리적 변형 시도에도 성능 저하 없는 안정적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넝풀이가 잡듯이 이 신축성 기반을 잡고 있으면서 높은 수명과 높은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운동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에 적용해 사용자의 운동 강도와 균형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고무처럼 늘리거나 비트는 등 화면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스트레쳐블 LED 디스플레이의 활용이 가능하고
전자피부와 의료용 센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잘 늘리고 구부릴 수 있는 그런 신축성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거기에서 기계적 신뢰성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연구는 신축성 전자소재의 핵심인 기술적 한계를 해결했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월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후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뒤 옆으로 넘어지며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행인 등 5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2일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 A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공개 시점은 당사자인 A씨에게 공개 결정을 통보하는 과정 등이 필요해 다음 주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은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보이는 새학기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복통을 비롯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방치하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종혁 개건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김주영 씨. 유치원 생활과 다른 만큼 아이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겪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울고 그리고 잦은 복통과 설사 증세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학기 증후군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인보다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복통이나 두통, 식욕부진을 비롯해 화장실을 자주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목을 흔들거나 코를 킁킁거리는 등 틱 장애 증상도 심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를 꾀병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도 많이 부리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모습은 사실은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쓸 때 야단을 치는 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겪었거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수해야 되는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데요. 그게 아니라 학교를 좀 재미있는 곳, 친구들을 좀 만나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자녀가 또래보다 키가 작거나 왜소한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발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의 키가 연간 5cm 이상 자라지 않으면 성장 종합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학교 시간표에 맞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기르고 교실과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학교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한화이글스가 청주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프로야구 시범 경기 개막 2연전을 모두 패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화는 문동주를 대신할 임시 5선발인 이상규가 선발로 나서 2와 3분의 1이닝 동안 4실점하며 고전한 가운데 4회 최은성의 희생 플라이, 5회 이진영의 적시타로 2점을 만회했지만 승부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한화는 내일부터 인천과 부산, 창원을 이동하며 SSG, 롯데, NC와 원정 6연전을 벌인 뒤 오는 17일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홈 2연전을 갖습니다. 서산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에 나섭니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세계유산센터의 신청서 형식 요건을 통과했다며 이달부터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심사를 거칠 예정으로 내년 7월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유산청은 이번 심사에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한 생물 2천여 종이 살아가는 서산을 비롯해서 전남 무안과 고흥, 여수갯벌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한정된 예산과 자원 인력 부족, 진출입 문제, 투자 제한 문제 등으로 해수욕장을 27개에서 22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안면읍 밭계 안면 백사장과 소원면 구름포, 백리포의 해수욕장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군은 연구 용역을 통해 시설 운영 관리와 환경 관리, 서비스 등 32개 지표를 기반으로 5개 해수욕장을 지정했다며 남은 22개의 해수욕장별 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 개발, 홍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